그리고 이 분탕질러들을 누가 키운다? 언론이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몇 명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약간 실명을 대주세요. 아니 예.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여론 구도가 어떻게 되냐? 여론 지형이 그 네. 권력 지형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가 70%가 좀 아, 넘는 그래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에라 분탕질하자, 끌어내리자, 뭐 분당 수준의 재창당이 있을 것이다.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딱 대표 경선 때 드러났던 표심과 일치하더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도부하고 당 투쟁이 소속 의원들 그리고 중진 중에 안민석, 우상호 등등 의원들 그리고 주요 당직자 원내대표단 그리고 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이게 70% 단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부 총질러들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모임을 만든 이원욱, 조웅천 의원, 그다음에 조금박해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등 중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장관 중에는 박영선 의원이 독보적으로 지금 이재명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낙계 초재선 의원들 그 중에서도 김종민 의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왜 모든 혜택을 다 입었는데 또 이러시는 걸까요? 또 박영선 혜택 의원은 입고 싶어서 또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 학습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 점잖은 정권에서 점잖은 대통령 밑에서 내가 해달라는 것을 마치 내부의 올바른 목소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아 나를 또 이 대통령이 키워줬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지금 현재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예, 그러면 또 다시 그와 같은 것이 성공했던 그 전례가 또 생각이 들겠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성향이 생각보다 세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 가지를 물론 고려해서 그러겠지만 좀 약간은 좀 점잖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차피 내부에 세력도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역시 세게 질르면서 뭐 이렇게 좀 하면 나를 좀 공천도 주고 뭐도 자리도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2016년 정확히 보시면 2016년이요. 네. 2016년에 그때 안철수가 나가서 그래서 안탈 나입 현상 일어났거든요. 안철수 탈당 나입당. 그래서 그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지켰어요. 네. 그리고 그 힘이 대통령을 만든 건데 그때도 박영선 의원은 나간다 안 나간다 하다 결국 비대위원 깨찼습니다. 안 나가 그 사람은. 예. 내가 봤을 때 나갈 사람이 아니야. 예, 예. 비대위원 깨찼고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공천에 직접 개입해서 전횡을 휘두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다 아시겠지. 959를 윤건영 의원이에게 넘기고 네. 본인은 뭐 서울시장 나가고 그리고 산자부 장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혜택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디지털 정당 운운하는데 솔직히 디지털 정당은요. 2012년에 저희가 국민의 명령 혁신과 통합하면서 온오프 2층 집 정당 주장해서 우리 쪽에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때 전혀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흐름에 반대 입장에 섰고 제 기억 속에서 그때 뭐 제가 그때 사무총장 하고 있었으니까요. 혁신과 통합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디지털 정당에 뭐 엄청 관심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저 박영선 장관은 그냥 허당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왜냐하면 저는 여기 같이 여성들도 앉아 있지만 저는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저도 미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서 박영선 위원을 약간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계속 밀어왔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밀었냐면은 원내대표 되실 때까지입니다. 원내대표 되고 나서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함께 하시면서 세월호 때문에 완전히 똥볼 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뭐 딴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의 큰 신뢰를 잃은 다 본인이 잃어버렸네. 얼마나 실력이 없는 허당인지를 드러낸 게 바로 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할 때 세월호 그 협상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가 밀고 나갔던 거. 예, 저 밀고 나갔던 그래서 핵심이 네. 특별법을 먼저 만들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진상 규명인데 자기는 특별법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 그렇지. 때문에 비대위원장 쫓겨났거든요. 그때 실수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하신 2016년 때 그렇게 해서 문재인을 핍박하고 안철수 나갈 듯 탈당서 흘리면서 결국은 김종인이한테 딱 붙어가지고 결국은 비대위원까지 치고 나가서 예.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두 번째 또 저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울시장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그냥 그야말로 신주단지 맞췄죠. 모추듯이 네. 갖다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믿고 있다가 본인이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본 선거에서 완전히 뽀록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완전 뽀록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번 또 저기 선거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뽀록이 났으면 좀 가만히 있어야지. 이번 선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디지털당 오늘하고 공천권 내려놓으라고 마지막에 자기 저기 뭐 이른바 또 특혜 받겠다고 마지막에 나서겠다고 또 이러는 그런 허당이에요. 완전 허당. 아니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2012년 한명숙 총리가 당 대표 나왔을 때 그때 공약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영선 의원이 최고위원 됐잖아요. 근데 그 특정 계파 자기 계파의 뭐 특정 검사 출신 누구 공천 관계로 사실은 마지막에 나가서 기자회견하면서 막 정말 당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경선을 통해서 공천한다가 대원칙이 되었었죠. 2012년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이렇게 분탕노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물론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되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항상 분탕노들을 보면 두 가지 특색이 보이는데 하나는 뭐 세 가지라고 그럴 수가 있네. 하나는 세 가지 특색만 얘기합시다. 하나는 언론계 출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 항상 못마땅하고 언론인 출신, 언론인 기회주의자, 출신들. 기자는 기회주의자다.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연계되는데 자기네들이 중도에 어필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때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카드로 휘두르는 거예요. 히든 카드식으로 그거고 세 번째 특징이 더 큰 건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능력보다 욕심이 너무 많아. 그게 이제 다 허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풀려져 있고 못 풀려져 있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사람이 박영선 또 김종민도 오늘 또 그렇게 돼버렸고 그다음에 전해철 장관님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저기 최근에 임종석 위원이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저는 임종석 위원도 상당히 본인의 해놓거나 본인의 저기보다는 욕심이 좀 더 많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분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